안녕하세요.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계신 소중한 어르신.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걸어오신 당신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그냥 넘기고 많은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증상들은 종종 무시되지만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 신호를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인생에 대한 지혜이자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혹시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거나 소변을 보는데 힘이 들어가고 시원하지 않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러나 너무 자주 무시되거나 외면당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전립선암. 그리고 이 질병이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하게 발생하는지, 또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다루어 보려 합니다. 먼저 전립선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작은 샘, 선, 조직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여 정자의 운동성과 생존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과 장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습관의 힘과 몸의 균형을 믿는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하세요. 하지만 이 전립선이라는 기관은 나이가 들면서 크기와 기능에 변화가 생기기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전립선 조직이 호르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별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별표의 변화는 전립선 세포의 성장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변화가 양성 비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 즉 전립선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전립선암이 고령의 남성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중 상당수가 전립선 관련 질환을 한 번 이상 겪고 있으며 전립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남성암 발생률 1위 또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흔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전립선암은 초기에 발견만 된다면 치료 가능성과 생존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기에 진단받은 전립선암 환자 중 대부분은 완치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알면서도 초기 발견에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전립선암이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거나 다른 문제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렵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힘을 줘야 나온다. 잔뇨감이 자주 느껴진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외출이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은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초기 전립선암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암세포가 퍼질 경우 뼈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위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면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다리 저림, 골절 등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 시기가 되면 치료가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은 바로 정기적인 검사와 조기 진단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매년 한 번 PSA, 전립선 특이 항원,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DRE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암일까 봐 무섭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고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암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는 병을 모른 채 지나치는 것입니다. 검사는 고통이 아닙니다. 검사는 용기이고 예방이며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이겨내오신 당신. 이제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그와 같은 지혜와 용기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전립선은 작지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심을 갖고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검사와 관리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전립선암을 조기에 의심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증상들과 이상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소중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한참을 서 있어도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 겨우 조금씩 나오거나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통증이 없으면 그냥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소변 보기 어려움은 전립선암의 가장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소변이 지나가는 별표요도, 소변길, 별표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특히 전립선에 암세포나 이상세포가 증식하게 되면 전립선의 크기가 더 커지며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을 보고 싶은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거나 시작이 매우 느리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중간에 끊기고 다시 이어지는 경우 혹은 다 본 것 같은데도 여전히 잔뇨감이 드는 상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통증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립선암은 별표 초기에는 거의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조용한 병 별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변 관련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암이 점점 자라고 다른 부위로 퍼질 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증상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 방광 기능 저하, 요로 감염, 신장 손상 등 다른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양성 질환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구별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만약 최근 들어 소변이 예전보다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특히 소변 시작이 느려지고 볼 때 힘이 들거나 중간에 끊긴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몸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행동하는 것이 당신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전립선암은 작고 일상적인 불편함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증상을 알아차렸고 이제 다음으로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중요한 경고 신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튼튼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고 구독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당신은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시나요? 하룻밤에 2번, 3번, 심하면 4번 이상 일어나 소변을 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을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밤에 자주 깨어 화장실을 찾는 현상,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 불리는 이 증상은 단순한 노화보다 더 깊은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거나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방광을 눌러 자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방광이 소량의 소변만 차도 자주 배출하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자주 깨어 소변을 보고 다시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며 다음날 극심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중에 반복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현상이 자주 지속된다면 몸은 수면 중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당 조절이나 심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번부터 위험 신호일까요? 하루 중 한두 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3번 이상, 거의 매일 반복되고 소변량이 적거나 시원하지 않으며 자고 나도 피곤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기능의 변화나 질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통증이나 특별한 이상 없이 이처럼 자잘한 배뇨 변화로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에 야간뇨와 같은 증상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뇨기과나 내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간단한 혈액검사, PSA, 직장 수지검사, 소변검사 등으로 전립선의 상태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초음파나 MRI로 정밀 진단을 통해 암 여부도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잠들어 있어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반복이 사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가 진짜 문제의 시작일 수 있고 그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과 생명,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전립선암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몸에 신호를 보낼까요? 다음으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증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변이나 정액에서 붉은 빛을 발견한 순간 당신의 몸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 이것은 절대로 지나가는 현상도 단순한 피로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건 전립선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전립선은 정액 생성과 관련된 기관이며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 소변 통로인 요도와도 매우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기면 그 주변 혈관이 자극을 받거나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변이 붉거나 갈색빛을 띠고 정액에서 붉은 빛 또는 갈색의 혈흔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배뇨 시 통증이나 타는 듯한 느낌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며 전립선 조직 내부의 혈관을 침범하게 되면 이처럼 피가 섞여 배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혈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며칠 후 사라지는 경우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그냥 넘기곤 하지만 이 일시적인 침묵이 더 큰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혈뇨, 소변의 피 또는 혈정, 정액의 피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전립선암은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가 섞이는 증상을 무시하거나 창피해서 말하지 않고 숨긴다면 그 사이에 암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염증인 줄 알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지길래 병원에 안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피라는 신호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건 병원에서 정확히 밝혀야 할 중대한 신체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경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립선이 보내는 목소리는 작고 조용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몸을 매일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구독하여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알아보세요. 혹시 요즘 들어 허리나 엉덩이 쪽에 이유 없는 통증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뻐근하거나 밤에 누워 있어도 깊이 아플 정도의 지속적인 뼈 통증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골반, 엉덩이, 허리의 통증을 그냥 노화 때문이겠지, 운동을 덜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 부위의 통증은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매우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조용히 자라지만 치료 없이 방치되면 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흔한 암입니다. 특히 척추, 엉덩이뼈, 대퇴골, 넓적다리뼈 등 신체 중심을 이루는 뼈에 암세포가 번지면 그 부위에 깊고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피로와는 다릅니다. 쉬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남아있고 통증이 점점 깊어지고 때로는 다리 저림, 감각 이상, 보행의 불편함까지 동반됩니다. 전립선암이 뼈에 전이되면 뼈의 구조를 약하게 만들어 쉽게 골절되게 하고 신경을 압박해 운동 기능이나 배뇨, 배변 기능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을 그냥 나이 탓이라며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이 뼈로 퍼졌다는 것은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치료가 복잡해지고 회복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만약 최근 들어 허리나 엉덩이 쪽이 묵직하게 계속 아프고 움직일수록 더 불편해지고 진통제를 써도 통증이 반복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지 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전립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알아차려 왔습니다. 전립선암은 결코 갑자기 드러나는 병이 아닙니다. 늘 몸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듣고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중 하나를 살펴보며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준비를 이어가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예전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소변 줄기가 약하게 흐르거나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한다면 이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소변 줄기의 변화, 특히 약해진 소변 줄기나 중간에 끊기는 배뇨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고 지나치기 쉬운 증상이지만 사실은 전립선암 초기의 가장 흔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은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인 요도를 감싸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립선이 조금만 커져도 요도를 눌러 소변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암세포가 전립선 내부에서 증식하면서 요도를 점점 더 압박하게 되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이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며 중간에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고 심지어는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 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이며 그 변화가 양성 비대일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는 초기 전립선암일 가능성도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너무 천천히,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요즘은 좀 덜 시원하네, 물이 약하네 정도로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소변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배뇨 후에도 불쾌함과 불안함이 쌓이며 일상생활의 질 자체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야간뇨, 잔뇨감, 소변을 참기 어려운 긴박뇨와 같은 다른 배뇨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전립선 내부에 병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인지, 전립선 비대증인지, 아니면 전립선암 초기인지, 이 세 가지는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치료 방법과 예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기 발견된 전립선암은 치료 성공률이 높고 회복도 빠르며 삶의 질을 거의 유지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발견될수록 치료는 복잡해지고 부담은 커지고 예후는 불투명해집니다. 당신의 몸은 작은 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변 줄기 하나의 변화, 그 작아 보이는 현상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립선암이 몸에 남기는 5가지 주요 경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신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예방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친애하는 어르신, 전립선암은 조용히 다가올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쌓아온 삶의 지혜로 이 신호에 따뜻하게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의사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고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지키는 것이며 앞으로 맞이할 소중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방은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웃음, 사랑, 추억, 품격으로 가득한 인생의 선물입니다. 이 영상을 당신만 보지 마시고 주변의 친구들, 형제,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깨달음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웃으며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더 많은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 활력, 웰빙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독하세요.